여기까지 오는데 28년이 걸렸다. 28년간 대한민국이 유럽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문이 열렸는데요. 28년의 기간은 바로 유럽의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걸린 시간입니다. K푸드의 열풍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익숙해졌을 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이 먹는 음식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길거리 음식 등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진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직접 나물을 볶아 비빔밥을 만들거나 김치를 담그는 등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죠. 그 중에는 손이 많이 가는 다양한 보양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삼계탕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까지 왔는데요. 더운 여름이면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보양식이 바로 삼계탕인데요. 삼계탕은 예로부터 특별한 영양식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닭과 인삼의 조화로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영계의 뱃속에 인삼, 찹쌀, 마늘, 대추를 넣고 푹 고아 만드는 삼계탕은 고려시대 원기 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보양식입니다. 삼계탕을 먹고 나면 마치 보약을 한 사발 들이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다가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먹는 음식인데요. 삼계탕을 접해본 수많은 외국인들 역시 뜨끈하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닭고기를 먹고는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에 무조건 삼계탕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닭고기는 기름에 튀겨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은 물에 삶은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삼계탕은 1970년대부터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매출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6년 중국, 2019년 아랍에미리트, 2020년 캐나다 등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발을 더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삼계탕 수출을 공식 요청한 것은 2004년으로 그동안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검역당국의 서면 조사, 생산시설 현지 실사 등을 거친 후 10년 만에 수출기를 열게 된 쾌거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축산물은 일체 미국에 수출되지 못했었거든요. 한국산 닭고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자체의 닭고기 산업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 한국이 성공한 것은 그만큼 삼계탕이 일반 닭고기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 경쟁력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의미는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미국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이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 수준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장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성과가 이뤄진 것이 처음 말한 것처럼 28년이 걸린 것인데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처음 요청한 것은 1996년이었는데요. 당시 국내에는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운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 11년 전인 2013년 다시 한번 유럽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때 다양한 매뉴얼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는 우리나라의 잔류물질 관리 체계를 승인하고 수출 현실화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2017년 우리나라의 가축 위생 상황 평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 2018년 EU 삼계탕 수출 희망 작업장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실제 모니터링을 위해 현지 실사를 나왔으며 우리나라도 EU가 요구하는 잔류물질 관리체계 보완 요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4차례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EU는 한국의 가금 가축위생 분야 영상 점검을 했고, 가금 농장 등록, 이력 추적, 수출 등 검역 체계 등을 점검하고 2023년 한국의 수출 작업장 6개를 EU에 등재해
검역 위생 협상을 최종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996년 이후로 2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독일에도 한국의 삼계탕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은 삼계탕이 이후에 수출된 것은 그동안 축산 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간 협력의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바로 독일인들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그 분야 역시 다양했습니다. 당연히 K-팝의 인기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길에서 K-팝 댄스를 추면 모여든 사람들도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2023년에 한국 편의점 컨셉으로 홍보관이 열렸을 때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한국의 편의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만 보던 라면, 떡볶이, 김밥 등을 먹으면서 마치 소원을 이룬 소녀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자동조리기 등을 배치하고 현지인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자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 역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독일인들은 이번 기회에 자국에서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인 직장인인 셀린 씨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독일인 역시 몇몇 한국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음식인 삼계탕을 직접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독일인 야콥 씨는 저는 한국에서 3년 정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리워요. 그럴 때면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을 준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먹었던 삼계탕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가족들 모두와 함께 먹을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라면서 수많은 독일인들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기로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